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벌써 저희가 5월 5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날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성인이 돼도 설레는 날이잖아요. 그쵸. 작가님 어린이날에 제일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사실 막 기억이 엄청 명확하진 않은데 나를 위한 날, 맞아요. 어린이 나를 위한 날, 뭐 이런 게 기분이 특별했던 것 같네요. 작가님은 특별히 어디 놀러 갔던 기억 같은 거 있나요? 어린이들 공원 아니면 덕수궁 이런 곳에 많이 갔던 기억납니다. 저는 그래도 인천대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몰랐어요. 인천대공원을 5월 5일에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차를 끌고 그 막히는 길에 주차를 하고. 왜냐면 최근에 벚꽃이 되게 예쁘게 폈을 때 친구랑 드라이브를 가게 된 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린이 대공원을 검색해봤더니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막혀서 그럴까요? 네네.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께서는 심지어 가는 길에 돌아왔다고. 너무 막혀서. 저는 영종도를 갔습니다. 탁월한 우회를 하셨군요. 그럼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린이 날을 맞이한 5월 5일에 맞춰서 조금 이제 달달한 주제를 가져왔는데 156화 달짝지근한 디저트의 매력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디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글지마 작가님과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상콤한 제목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작가님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있으세요? 저는 뭐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레몬 파운드 케이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네. 제가 신 음식을 잘 못 먹는 편인데 레몬도 잘 못 먹는데 유독 그 하이볼에 들어간 레몬과 파운드에 들어간 레몬은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달콤한 걸 넘어서 조금의 신맛이 약간 상큼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풍미가 더 느껴져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 파운드 케이크가 왜 파운드 케이크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좀 포슬포슬한 케이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랑은 살짝 의미가 다른데 네. 저도 뭐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왜 파운드 케이크일까?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케이크에 들어가는 재료들 있잖아요. 뭐 네. 밀가루, 계란, 설탕, 버터 같은 게 1파운드씩 배합을 해서 만들면 만들어지는 케이크라고 해서 1파운드 케이크라고 한대요.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죠? 400 몇 g씩 넣어서 만들면 딱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부르기에 되게 쉽고 예쁜 그런 디저트였네요. 네. 작가님은 혹시 어떤 케이크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도 이렇게 약간 액체류의 디저트가 있고 예. 케이크가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오, 역시 전문가다워요. 근데 저는 케이크로 꼽았을 때는 고구마 케이크 오.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콩국식으로 배워가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의외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미국에 있을 때 케이크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월마트에서 파는 그 냉동에다가 녹인 그 케이크 너무 맛이 없어서 한국 케이크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이제 시카고에서 파는 케이크 주문을 해서 고구마 케이크를 생일날 저한테 준 거예요. 감동. 근데 그 미국 스케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엄청 컸는데 저 진짜 감동받았었어요. 그래도 역시 원조는 한국이고. 요즘에 저는 그냥 비건 케이크 이런 것도 종종 시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도 뭐 흑임자 들어간 떡 케이크 사드렸다가 이번에 비건 케이크를 사드렸는데 의외로 담백하니 맛있다고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설탕 대신 스테비아 사용하는 거. 그게 이제 몸에 흡수가 안 되는 당이라서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면 계란이나 우유, 인공 글루텐을 사용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가끔은 버터도 비건 버터를 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처음 이런 걸 먹어보면 놀라실 수 있어요. 이게 과연 빵인가? 이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이것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그런 음식을 먹다 보면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설탕에 절여진 음식에 익숙했는지를 또 알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설탕이 절반의 절반만 줄어도 단맛은 느껴지는데 우리가 되게 자극적인 식감이나 이런 걸 찾다 보니 줄여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요즘에 대체당도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스테비아도 있고
알룰로스도 들어봤던 아, 것 같아요. 요즘은 집에서도 되게 대체당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 드시다 보니까 그쵸.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슬슬 책 추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네. 달짝지근한 디저트의 매력처럼 음미할수록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디저트를 마주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라는 의심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다양한 맛이 떠오르면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네. 네, 맛있게 그림을 좀 마주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김한들님이 짓고 원더박스에서 펴낸 혼자 보는 그림은 총 4개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여름 속 온수욕 승강장에 서서 바다 냄새 나지 않는 바다로의 여행, 사물들의 통역과 나의 축제를 위하여 등 목차만 봤을 때는 사실 개인의 수필을 담은 산문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시끄러운 고독 속에서 가만히 나를 붙잡아준 것들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그림 앞에 서면 움직임을 멈춘다. 그리고 오직 시선만을 움직여 그림 안으로 향한다. 시선이 그림에 닿는 순간부터 그곳에는 캔버스와 나만이 존재한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지마 작가님도 초반에 전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림 마주 앞에 서게 되면 너무너무 시끄러운 전시장인데도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그쵸. 아무래도 그냥 사람들은 정말 행인,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는 전시장 가면은 그런 분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렇게 몰입해서 보는 때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림 앞에 서면은 이제 그림과 나만 있잖아요. 네. 둘만 있는 고요 속에서부터 글은 시작이 됩니다. 글 속에서도 작가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더불어서 작가가 그림을 보고 떠올린 산문과 같은 다양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담겨 있어요. 32쪽에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좋아하는 미술관이 멀어도 가끔은 찾아가 전시를 보는 것. 그런 소중한 경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차를 마시며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온기로 목 안에 남겨놓는 것. 나이가 들었을 때 감기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이렇게 쌓인 온기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의문이 들긴 하네요. 왜 나는 미술관을 가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세요? 미술관에 가는 이유?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책이나 영화 같은 거는 혼자 보고서 감상을 나중에 나누는 느낌인데 그림 같은 거는 어쨌든 혼자 가긴 좀 외롭고 친구랑 같이 가고 싶은데 둘이 같이 갔을 때 그 밥 먹거나 그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가 평상시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라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좋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랑 이제 전시를 보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 작가는 왜 이렇게 그렸대? 맞아요.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요. 정말 재밌어요. 생전 처음 보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그 사람의 작품을 5분, 10분 들여다보는 행위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간에 머무는 시간도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미술관에 방문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미술관에서 관람 끝나고 벤치에 앉잖아요.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그렇죠. 앉아야죠. 그럴 때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이라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우연의 여름이라는 이제 황문진 작가님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근데 참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어쩜 이렇게 5년, 6년 방송하면서 책이 겹친 적이 한 번이 없나. 맞아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 책을 가져왔고요. 이 책은 황문진 작가님의 단편 소설을 엮은 책인데 안에 내용으로는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보내지 못한 편지, 우연의 여름, 이제 책 제목과 동일하죠. 동경과 사랑, 당신 근처이가 있거든요. 근데 맨 끝에 문구 뭔가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당근
그거랑 이제 연관된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디저트처럼 끌리는 상황에 단편을 골라볼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번 주제에 가져왔고,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누군가에게 편지 형식으로 말하는 듯한 서술이 계속 이어지는 1인칭이라서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아는 누나나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해서 읽는 내내 되게 자연스럽게 읽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우연하게 여름에 만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맨 마지막인 그 당근 관련된 얘기도 현실에서 경험한 법한 일들이라서 되게 재밌었고, 네. 전 특히 맨 처음에 나왔던 소설도 좋았는데, 그 보내지 못한 편지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시나리오를 써서 그거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어보는 어떤 워크숍에서 만난 언니와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근데 주인공은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책이 쓰고 싶어져서 그걸 하고자 하는데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한 가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게 맞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 언니분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얘기를 나누고 그걸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해서 언니한테 해답을 듣는 내용인데, 네. 그 불안을 안고 있는 저에게도 공감이 되고 위로가 많이 됐던 내용이라서 무척 좋았고요. 네네. 그리고 책이 간결해서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폰트도 제가 생각했어요. 한 18에서 20 정도로 진짜 큰 폰트인데도 이게 뭔가 내용이 벌써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워.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네. 오히려 정말 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판형의 디자인이 아닌가 네. 싶어서 뭔가 여행 가는 친구한테도 선물로 주고 싶은 책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작가님이 이 책 가지고 오셨을 때 되게 놀랬던 게, 저 황문진 작가님의 그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여행을 하실 음. 때 레터를 보내주신 형식이 있었는데 되게 인상 깊기도 했고, 작가님이 중간중간 읽으시면서 밑줄 쳐두신 부분들이 저도 너무 공감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유독 좋은 문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4쪽에도 언니는 불안하기 때문에 매일 걷고 매일 읽고 매일 쓴다고 했잖아요 라는 초반에 방금 설명해 주신 소설에 나오는 부분인데도 이거는 정말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만한 맞아요. 그런 행동들이 아닐까 맞아요. 근데 싶어서 또 공감됩니다. 귀여운 거는 이제 그 불안을 안고 있고 글을 쓰고 싶은 당사자는 그렇게 안 한대요. 그래서 난 또 저렇게도 안 하네? 라면서 또 슬퍼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복합적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뭔가 이래서 저희가 달짝지근한 디저트의 매력처럼 두 책의 매력을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골라보시는 재미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